자, 예,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제목은 이렇게 해놨어요. 최근 주식시장이 지루한 이유와 뭐 해법 이렇게 써놨는데 요즘에 좀 지루하시죠, 그죠?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얘기는 좀 했었는데 좀 지루하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지루해졌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죠? 이게 지루할 건지 왜 지루한 건지 그죠? 이렇게 지루할 때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그 단기 하시는 분들이나 뭐 스윙 중기 하시는 분들 다 그럴 거예요. 대형주도 크게 올라가는 게 없고 개별주 테마주도 크게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있다고요? 예, 그날 급등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세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죠? 네, 계속 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그리고 뚝뚝뚝 끊어져서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 인플레이션 수혜주 중에서 사료주, 농업 관련주 얘기 많이 해드려서 눈치껏 따라해가지고 수익 많이 나셨다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무방위원들한테. 근데 지금은 별로실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이제 선물 옵션 뭐 파생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어서 그러니까 왜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지루한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오래 가지는 않는데 오래 갈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거부터 얘기를 하고요. 맨 뒤에 부분에서는 저기 뭐예요? 정부 정책주하고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최근에 왜 이렇게 정체를 보이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요즘에 저기 화물 노조에서 파업 패치 파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수혜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명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소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지수부터 좀 볼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뭐 그냥 보합이죠. 네. 오른 거 없어요. 그냥 보합에서 끝났어요. 21선 위에서 딱 놓고 되게 재미없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자 0.13% 상승으로 끝났는데 뭐 똑같아요. 큰 등락이 없고 21선 위에서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끝났을까요? 다 똑같이 이렇게 끝났을까요?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잘 보세요. 네. 자 이게 우리나라 증시 이제 코스피예요. 이게 자 올라간 게 아예 없죠. 아침에 상승 출발했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시초가 대비 떨어져서 끝났다니까요. 되게 재미없었어요. 어제 미국 증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랐는데 따라가지도 못해요. 이러고 끝났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뭐 그 일본 엔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던데 이따 엔화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엔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간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네. 자 보시면 해외 증시 중에서 아시아 증시를 보죠. 일본이 오늘 1% 이상 상승 마감했고요. 최근에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잘 안 되기를 바래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일본을 싫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엔화가 막 올라가니까 뭐 일본 망한다 그러는데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일본의 엔화가 급등해서 우리나라 언론에는 뉴스에는 뭐 일본이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본 증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 상승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게 이게 일본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국 증시를 보세요. 여기도 계속 올라가요.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중국 관련된 나라들을 좀 보면 되잖아요. 홍콩 항생지수 오늘 2.2% 급등했어요.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서 불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왜 그래요? 네. 왜 그런지 파악을 하면 되는 거지 불만을 가지시면 안 돼요. 홍콩 H지수 오늘 2.8% 급등했어요. 여기도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우리랑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여기가 우리나라랑 약간 좀 다르게 가요. 증시가 옛날에 거의 같았는데 요즘 좀 다르게 가요. 중국이 홍콩을 완전히 이제 삼키고 나서는 홍콩이 옛날이랑 좀 달라요. 근데 아무튼 여기도 급등 나왔죠.
2.8% 급등.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만도 오늘 0.95% 상승 마감했어요. 왜 이러냐 이거예요. 호주도 아시아 쪽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시간대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상승 마감했어요. 베트남도 상승 마감했고. 그러니까 우리만 그래. 인도는 조금 떨어졌는데 인도는 시간대가 좀 다르니까요.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만 이러냐 이거예요. 왜긴요. 이쪽에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가 무슨 이제 옛날처럼 무슨 공격을 받는다 그 뜻이 아니라 내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옛날에 이제 홍콩이랑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았어요. 파생 그 시장 규모가 커가지고 굉장히 그랬는데 홍콩이 중국한테 최근에 이렇게 좀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콩에서 외국 계좌분 많이 떠났고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주로 그래요. 그러니까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거 앞두고 어제 말씀드렸죠? 지수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그거 맞춘다고 서로 정신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 파생시장이 미국에도 영향을 끼쳐요. 미국의 파생시장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선물옵션 파생시장이 외국에도 끼친다. 미국에도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폭락이 나온다 그 소리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지금 세력들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끝나라 이러면서. 이거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일단 끝나라. 이거 끝나고 갑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이해되셨으면 7만원만 찍어주시고요. 요즘에는 되게 늦게 들어오세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못 올라간다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뒤늦게라도 확 따라 붙는다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엔화가 막 이제 급등을 하니까 엔화가 급등한다는 얘기는 엔화 가치는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요즘에 엔화 얘기를 또 많이 하던데 자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일본의 엔화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끝날 땐 더 올랐어요. 자, 어제 올라서 여기 앞에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그죠? 50주 신고가. 그 다음에 이제 134로 끝났어요. 1.2% 급등했고, 환율은 1% 이상 상승하면 급등했다고 그래요. 원래 환율은 2, 3% 이상씩 급등 안 해요. 근데 이게 일본 엔화가 여기 보시면 지금 134죠, 그죠? 이게 언제냐면 여기에요. 2002년 다시요. 2020년이 아니라 2002년이에요. 2002년 고점이 134엔인데 1달러당 134엔 지금이 134엔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9.11 테러 있잖아요. 9.11 테러 더 터지기 전에 그 단계까지 지금 급등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한번 쭉 올라왔을 때가 있죠. 그죠? 잘 보세요. 엔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뭐 일본이 뭐 망한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런 소리 함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 여기서는 다 할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12, 13, 14, 15 한 4년 정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엔화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엔화 가치는 거꾸로 하락했다는 뜻이에요. 급등했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아베 일본의 아베 총리 있죠? 아베노믹스 때문에 이게 급등을 했는데 그때 저기 일본의 수출 기업들 살려주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베노믹스. 근데 이때 보시면 환율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하죠. 엔화가 최근에 또다시 이렇게 급등하니까 뭐 일본이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좀 웃기지 좀 말라고 그러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이 세상 주식 관련된 어느 책을 봐도요 인플레이션일 때 주식시장이 상승한다고 돼 있어요. 한번 거짓말 같으면 서점 가서 책을 한번 보세요. 인플레이션일 때는요 주식시장이 상승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책을 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됐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 올까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까봐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서점이나 어디 도서관 가서 주식 관련된 책을 보시라니까요. 인플레이션일 때는 주식이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어느 책에나 다 거의 그래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지금이 또 특수한 경우 아니냐 그러겠죠. 자 보세요. 그럼 여기 저 이거 엔화가 막 급등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안 좋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여기를 보세요. 이 당시에 일본 엔화가 급등했을 때 2012년하고 2015년 사이에 일본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확인하는데 돈 한 푼 안 들어요. 왜냐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게 일본 니케이 지수거든요. 보이시죠? 그죠? 엔화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급등했냐면 2012년 12월 달부터 급등했거든요.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아까 엔화가 언제까지 급등했죠? 2015년까지. 그죠? 네. 엔화가 급등했을 때 일본 증시 폭등했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이번엔 8번 찍어주시고. 이해가세요? 이때 폭등했다니까요. 당연히 물가 올랐죠. 엔저를 왜 했는데요? 물가 올리려고 일부러. 물가가 너무 안 올라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 이때 일본 증시 급등했어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만 나오면 망한데 하여튼. 뭐만 나오면 망한데 하여튼. 네.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때 일본 증시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이때 한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일본을 부러워했다니까요. 왜냐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이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금융위기가 여기서 터진 거거든요. 터지고 나서 못 올라왔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막 여기 악고점 있죠, 막 여기를 막 제끼면서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전 세계 돈이 풀리니까 막 뚫고 반등 나와서 막 뚫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못 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베 이 사람이 이제 집권하면서 엔화를 건드린 거예요.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그래가지고 일본 증시가 폭등한 거예요. 뒤늦게.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2012년하고 2015년에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느냐?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셔야 되는데. 네.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지루하니까 옛날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이해가세요? 네, 이러고 있었다니까. 그때 코스피 지수 별명이 박스피였어요. 박스피. 코스피가 아니라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다 그래서 박스피라 그랬어요. 대신에 대선주, 정책주, 개별주, 테마주 많이 갔어요. 그때 이래서 대형주 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개별주로 엄청나게 몰렸었어요. 대형주 다 버리고 개별주, 테마주 다 이사 갔다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코스닥 인구가 많아졌죠.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근데 옛날에 그랬었어요. 네,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일본 엔화가 상승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강조해드리지만 주식보다 더 어려운 게 환율이에요. 환율이 이게 되게 어려워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 많이 했다고 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사람인데 환율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 엔저 얘기하는 거 그거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참고하셔야 되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일본 여행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가실 텐데, 그죠? 네. 일본에서 여행 계획이 올 수도 있고, 한번 오늘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엔화가 저런 식으로 급등을 하면 관광객이 이쪽으로 올까요? 우리가 일본으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거 보면서 그래, 내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 일본 여행 한번 갔다 와야지. 아니면 일본 여행객이 거꾸로 많이 오겠네? 이러면서 이제 사업 아이템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일본하고 관계가 좀 좋아질 거예요. 네. 전 정권에서는 그냥 무작정 싸우기만 했잖아요. 그죠? 이기지도 못하고 맨날 싸우기만 했잖아요. 일본이랑 싸움을 걸었으면 이겨야 되는데 싸움만 걸고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관계만 악화되고. 네. 그렇지 않아요. 싸워서 이겨야죠. 네. 아무튼 엔화가 급등하고 있길래 얘기를 드린 거고 참고하시면 돼요. 중국 위안화는 뭐 조용하고 유로화도 요즘에 조용해요. 러시아 루블화도 조용하고 네, 엔화가 뛴다고요. 원엔화율도 지금 차이가 나는 거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이건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을 좀 볼까요? 원자재 가격을 보면서 같이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주식시장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 이런 뉴스 많이 나오죠. 물가가 무섭게 오른다. 그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 얘기 저 몇 달 전부터 해드렸어요. 분명히 이제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거고 주식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할 거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셔라. 여러분들 억수로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맨날 뭐 올랐다 비싸서 못 살겠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올 거라고. 그런 뉴스를 계속 보면 여러분들 정신이 미쳐요. 주식을 그래서 힘들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뉴스 요즘에 맨날 나오죠. 다 올랐대요. 그죠? 우리 집값이랑 내가 사는 집 값이랑 네. 그리고 내 월급 빼고는 뭐 다 올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물가가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확 솟구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랜저가 좀 얼마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랜저 대충 4천이라고 해볼게요. 4천. 네. 뭐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랜저가 4천만 원이다. 자동차. 네. 그러면 그게 갑자기 6천만 원, 뭐 다음 달에 8천만 원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고, 그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가 이렇게 뭐 계속 순간적으로 쭉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 전쟁 터지기 전부터 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지금 좀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네. 이해가세요? 네. 물가가 날마다 뭐 매달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금리 인상도 하고 정부에서 이런저런 정책도 펼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물가가 여기서 막 이렇게 수직으로 이러다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줄렁줄렁이면서 유지할 것 같아요. 전 이렇게 봐요. 점쟁이라서 무슨 이렇게 저기 뭐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가를 더 이상 급격하게 뭐 상승을 못하게 막으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책 방향이 그거라니까요. 물가 폭등을 막고 유지. 물가 하락을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세계은행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당분간 1, 2년 아니면 2, 3년 잡는 데도 있더라고요. 1, 2년에서 2, 3년 동안 뭐라고요? 네, 인플레이션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그 소리 뭐냐면 현재 이 고물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자본주의는 썩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답답한 거예요. 그냥 앞으로 물가가 좀 비싼 상태로 이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겠구나. 그럼 그거에 맞춰서 살 준비를 해야지. 뭐 민주당이 나쁘다, 옳다, 뭐 보수가 썩었다, 아니다, 보수밖에 없다, 뭐 이런 진영 논리 갖고 오시면 안 되고 미국이 뭐 썩었다, 나빴다, 좋다, 아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고물가가 당분간 유지가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맞으면 1번 찍어주시고. 그렇죠?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뭐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이 된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그거는 대학교에서 학생 가르치시고 연구소에서 연구하시는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하실 일이고, 네? 그분들은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연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학자들 몫이고 여러분들의 몫은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현실적인 주식 강의죠, 그죠? 여러분들이 돈이 왜 필요하신데요? 좀 편하게 사시려고, 그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좀 여유되면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그죠? 네. 살기 위해서 주식하시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그게 좋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연구를. 음? 그쵸? 네, 여러분들은 그게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지가 이 고물가가 유지가 되겠구나. 그럼 맞춰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뭐겠어요?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그렇잖아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죠? 그거에 맞는 이제 대비를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응? 안 죽는다니까요. 네. 어제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인플레이션을 몇 번 겪으셨다고. 짧게는 두세 번, 많으면 대여섯 번 이상. 인플레이션을 다 겪으셨다니. 근데 모르시는 거예요. 왜? 주식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거예요. 그냥 사신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이제 더 편안하게 더 잘 살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가가 고물가가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이제 이거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접목을 잘해야 돼요. 네, 접목을. 네. 예전에 그 사과 농사 짓는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사과를 이렇게 기르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사과는 종자가 아니고 그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부사 아시죠? 부사. 일본 말로 후지, 우리 말로 부사. 그죠? 네, 한자로 부사죠.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것도 보니까 사과나무 그 가지 하나에서 맛있는 사과가 달리더래요. 다른 사과가. 그래서 그 가지를 꺾어갖고 심어서 이렇게 뭐 육종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널리 퍼진 얘기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지를 잘 떼와서 다른 가지에 접목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드렸던 뭐 엔화, 그 다음에 고물가, 뭐 유지, 아시아 증시 상황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잘 접목을 해야죠. 어디에요? 우리가 내일 모레 아니면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수익 내는데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접목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섹터는 두 가지죠. 정부 정책, 수혜주하고, 그죠? 네.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그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수혜주. 이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네. 지금도 변함 없어요. 이 두 개를 공략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 두 개 다, 그죠? 최근에 이 두 개 다 요즘에 좀 재미가 없죠. 그 왜 재미가 없을까?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죄송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종목 안 간다고 징징대는 사람이에요. 징징이. 일명 찡찡이라고 그러는데 전문용어로. 네.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은 맨날 수익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샀으면 무조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왜 안 가는지도 모르고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종목을 남이 추천했으면 추천한 사람 욕하고, 자기가 추천했으면 자기 욕하는 거예요. 왜 안 가는지, 왜 지금 지루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궁금하세요? 이거 왜 요즘에 지루한지? 자, 보시면 돼요.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부정책 수혜주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정부정책 수혜주가 지금 지루한 이유는 첫 번째, 임기 시작한 지 한 달 됐어요. 5년 중에, 즉 임기가 60개월이죠. 5년이니까 60개월 중에 한 달 됐다고. 맞아요, 틀려요? 그럼 뭐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눈치를 채고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네, 씨말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미 알려져 있는 정책주,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부동산, 집 짓는 거, 아파트. 그죠? SOC, 대규모 SOC. 보수하면 SOC 아니에요. 원전, 이런 거, 그죠? 네. 요즘에 저기 저출산이랑 일자리 관련주는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이. 네. 그럴 때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제 최근까지 움직였던 게 뭐예요? 부동산. 그런 것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니까 씨말리는 거예요. 세균 박멸하듯이 말리는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들 저기 좀 집에 슬리퍼나 뭐 같은 뭐 좀 더러운 이제 물건 중에 보면 약간 때가 타거나 곰팡이 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세척하실 때 어떻게 해요? 락스물에 넣고서 몇 시간 아니면 하루 이상 푹 담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거 다 해보셨죠? 락스물에 푹 담그잖아요. 그죠? 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푹 담궈 놓고 있는 거예요.
오래 담글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루한 거를 잘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돈들을 다 지금 락슨물에 담궈서 제거하고 있고, 더러운 돈이 뭐냐면 신용미수 몰빵, 나만 빨리 수익 내려고 하는 그 더러운 욕심으로 산 돈들은 다 더러운 돈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 깨끗하게 지금 정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백이죠, 표백. 그리고 6월 1일이 뭐였어요? 지방선거. 지방선거 끝난 지 그죠? 네. 일주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가 이게 큰 이슈잖아요. 왜냐하면 지자체장을 한두 명 뽑습니까? 시의원, 구의원 그런 거 빼도 그죠? 네. 시장, 군수, 도지사 그죠? 네. 얼마나 많이 뽑아요. 광역단체장까지 해서 그죠? 네. 이 중에서 이제 나중에 대통령 후보나 아니면 진짜 대통령이 나오거든요. 이게 강력한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임기 시작한 지 한 달 동안 지금 뭐 했어요? 최근에 임기 시작하기 전으로 뭐 했어요? 검수완박. 그죠? 정치인들이 이제 서로 감옥 안 가려고 검수완박. 그거 한다고 저기 뭐예요? 대통령 임기 시작하기 전에 검수완박하고 난리치고,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나서는 한동훈 씨 맨날 한동훈 그러고, 그죠? 네. 지금은요 뭐였어요? 인사청문회 이제 거치고 이제 거의 인사청문회 이제 여기 뭐야 장관 그다음에 차관급 다 임명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도 이제 검사들 많이 임명하니까 왜 이렇게 검사들을 많이 임명하느냐 걱정된다. 이제 그런 뉴스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뭐겠어요? 정부 조직을 이제 그 정부 조직 그다음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인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을 뽑고 앉혀놔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인사 마무리 단계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가느니 그죠? 네. 어설프게 시작하면은요 가다가 맙니다. 네? 가다가 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또 5월달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전저점을 깨면서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력이 그런 거예요. 비온 김에 오늘 저기 막걸리에 파전에 막걸리나 한잔 합시다 이러면서. 네. 여자분들은 아이고 뭐 한 김에 그냥 우리 그냥 카페 가서 차나 한잔 합시다. 네. 그죠? 네. 그러는 거.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안 어렵죠, 그죠? 네. 이게 좋은 거예요. 씨를 바짝 말릴수록 락스에 푹 담글수록 깨끗해지는 거예요. 수건도 저희 뭐 자꾸 생활의 비유를 많이 들죠, 그죠? 네. 저는 빨래 제가 해요. 네, 저 총각 아닙니다. 네, 장가 갔는데. 네. 하여튼 뭐 제가 할 거는 제가 해요. 네. 그래서 자꾸 생활의 비유를 자꾸 들잖아요, 그죠? 네. 락스물에 제가 뭐 뭘 많이 담가봤거든요. 많이 담가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제 그쪽을. 해봤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수건도요, 바짝 말려야지. 습도 높은 날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날 말리면 어떻게 돼요? 네. 덜 말리면 냄새 나요. 바짝 말려야 돼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고 싶으세요? 네. 종목이 좀 더 고생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신송홀딩스 어제 왜 심장 한 5개 정도 있으시면 사도 된다 뭐 그랬었죠? 신송홀딩스. 네. 자, 종목 얘기를 좀 해드려야죠. 네. 이게 여기서 갔었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막 날아갔어야 되는데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네. 차트가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꽂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료주하고 뭐예요? 저기 고려산업이랑 뭐 대주산업 막 날아갈 때니까 거기서 양봉을 치면서 막 날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음봉을 맞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 이해 안 가는 음봉을 맞으면서. 그래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아 이거는 신용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하다 싶으면 신용을 켜봐라 그래요. 저는 신용을 볼까요? 어때요? 이상하게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신용이 들어와서. 저한테 옛날에 그 007 영화 보면은 그 뭐 살인 면허 그런 거 주지 않습니까? 아시죠? 007 영화 제임스 본드 나오는 그 007 영화 보면 살인 면허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저한테 뭐 살인 면허까지 말고 뭐 체포 권한을 이런 걸 주면은 저는 신용 쓰는 사람들 다 잡아서 넣을 거예요. 하여튼 신용만 들어오면 하여튼 세력이 그죠? 네. 하여튼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 세상에서 신용 쓰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공산당보다 요즘에 신용 쓰는 사람들이 난 더 싫어. 네. 그러니까 이게 전저점 무시하고 막 떨어지는 떨어질 자리가 아닌데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럼 신용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들었는 줄 아세요? 네. 근데 이 신용 물량이 놀래갖고 이제 막 나간 거예요. 이렇게 쫄죠. 손절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거래 터뜨려서 급등 나오니까 죄송해요. 이 인간들이 또 들어와요. 아주 미치겠어요.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니까 또 락슨물에 담그는 거예요. 제발 좀 빠져라 그러면서.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좀 재밌으시라고 비유를 좀 들었는데 네. 진짜 난 이 사람들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들어왔어요. 파리 같아. 파리가 이렇게 쫓으면은 그게 사실은 죽을 뻔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오잖아요. 갔다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파리였거든요. 네. 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쫓았는데 괜히 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심장 한 5개 정도 있으시면 하시라고.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남도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드세요. 네. 아무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말리는 거라고 이게.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대규모 SOC 사업을 펼치거든요. 네?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라의 국방을 자 우리 문자 보내는들 잘 들으세요. 오늘 추천당한 거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응? 오늘 추천주하고 오늘 저기 신규 추천 하나 냈죠, 그죠? 네.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뭐 하는지 바로 나와요. 네. 여기서 이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회사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뭐 하는지 바로 나와요. 네. 나온다니까요. 네. 특히 남자분들 좋아하실 거. 나 저거 아는데 그럴 거예요. 방위산업체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나온다니까요. 네. 뭐 만든 회사인지 그냥 인터넷에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추천했구나.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합니다. 아셨죠? 네. 그런 데는 신용도 안 걸려요. 네. 걱정 안 하시고 사셔도 돼. 네. 근데 아무튼 저희 방에 오늘 저기 그 자주국 저기 방산 그 관련 조사 났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방산주.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이제 정책주 중에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신용 얘기하려고 신성홀딩스를 꺼낸 거고, 네. 그 씨말리기 한다고. 정책주 중에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는데 정책주 중에서 이제 지금 개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탈원전이 아니라 복원전이라고 부르죠. 복원한다. 뭐를요? 원전을. 그래서 탈, 원전, 복, 반대말이 복원전이래요.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이 많이 갖고 사람들이 아직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건 사람들이 원전 테마주 많이 사놓으니까 거꾸로 태양광이랑 풍력이 가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 잘못도 많은 거예요. 이게 세력들을 욕할 수만 없는 게, 자 이걸 보세요. 이 얘기 저번에 한번 했었죠, 그죠? 보성파워텍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잖아요. 힘없이. 제가 보성파워텍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죠? 언제요? 여기에서 그랬잖아요. 조심하시라고. 이거 물리면 약도 없을 거라고. 흘러내리죠. 에너토크 힘없이 흘러내리죠. 그죠? 네. 힘이 없잖아요. 정말 지루하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뭐가 가요? 신성ENG가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지금 수익 좀 잘 나고 있어요. 이거하고 SDN, S에너지 이런 게 있잖아요. 뭐예요? 태양광. 옛날처럼 못 갈 거예요. 근데 아무튼 태양광이 가는 거예요. 개인들이 산 거를 세력이 모르겠어요. 당겨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잠깐 사이 당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전 테마주가 안 가느냐? 가잖아요. 뭐요? 광명전기. 오늘 신고가 났어요.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 안 되는구나. 네. 아무튼 급등했다니까요. 원전 테마주예요. 이거. 다른 걸로 볼 수 있지만 원전 테마주가 돼요. 방산주 중에 스페코론 올라갔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풍력주도 되거든요. 풍력 관련주 중에 태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경 안 쓰는 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태용이 거래 이제 저기 재개돼가지고 다시 또 올라오잖아요. 조금씩. 이런 것들. 시간에서도 움직이는 게 있고 왜 그러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쪽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수혜주들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의 이제 그 기간이 좀 필요해요. 어제 왜 이 얘기 좀 한달 했었죠. 네.
짧게만 이제 핵심만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많이 아는 거, 그러니까 원전 테마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원전 테마주가 가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테마주는 못 가고 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올라타 버리니까. 시소 같은 거예요. 시소는 어때요? 시소는 사람 그 무게가 많이 나가면 밑으로 깔아앉잖아요. 반대편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소가 그렇죠? 네. 처음에 아무도 안 탔을 때는 평평하지만 저울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쪽이 많이 올라가면 반대편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전 테마주가 지금 안 가고 저기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원종합개발이라고 있죠. 이게 뭐예요? 부동산 개발.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상한가 나온 종목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지금 락슨물에 푹 담겨 있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락슨물에 담그면은 대부분 깨끗하게 돼서 나오긴 하는데 가끔씩 잘못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락슨물에 담궈서 깨끗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씩 제품이 그죠? 물건이 완전히 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 무조건 담그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락스 농도도 조절 잘해야 되고 제가 많이 담궈봤다니까요. 네. 신원주 종합개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네. 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아무튼 끝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부동산 저기 정부정책 수혜주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네, 문재인 정부 5년 전에 그죠 5월달에 임기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저기 임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그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매집한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뭐긴 뭐예요? 대북주죠. 그 당시에 왜 5년 전, 6년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보고서 공산주의자다 그래가지고 왜 법원 가서 막 저기 재판하신 분들 있고 막 그렇죠, 그죠? 네. 뭐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뭐가 갔냐면 대북주가 갔어요. 대북주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갈 거다. 좋은 사람들. 이게 대표적인 대북주거든요. 개성공단 관련주. 그래서 그 선거 그때 5월 9일날 치러진 거 맞죠? 네.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급등했어요. 23%까지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축보를 쐈던 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북한한테 퍼주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요? 대북주가 북한에 많이 퍼줄 거라는 거를. 대북주 갈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언제 갔을까요?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랑 100% 똑같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놓고 배로 놓은 종목은 나중에 한참 걸린다는 얘기예요. 푹 담갔어요. 여기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게 9월달 있죠. 여기 전저점 깨면서 전저점이 여기였잖아요. 여기를 깨면서 아주 그냥 락슨물에 푹 담갔어요. 여기는 2,600원, 700원, 여기는 1,400원. 네, 반토막 2,800원까지 한 것 같은데 거의. 네.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몇 %였는지 아세요? 88%인가 그랬어요. 전 아직도 이거 뻥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88%가 나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아무튼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이거 간다고 했던 대북주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가기는 갔어요. 왜냐하면 정말 북한에 퍼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아세요? 아니, 솔직히 이 당시에 증시가 이렇게 폭락 안 했어요. 증시가 폭락하거나 미국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전자 잘 가고 있었고요. 셀트리온도 막 올라가고 있었고요. 증시가 다 좋았는데 멀쩡했는데 가장 유력했던 문재인 정부 정책주라고 생각했던 대북주가
특히 개성공단 관련주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전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5월달이고 여긴 9월달이니까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반토막임에도 불구하고 50% 손실까지 보면서 왜 이걸 손절했을까? 왜 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왜 손절했을까요? 왜? 아니 뭐 보수 성향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서 이걸 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보수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샀겠어요? 누가 이걸 여기다 신용이랑 미수질러 가면서 이렇게 많이 샀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쪽에서 많이 샀겠죠, 그 사람들이. 이재명 테마주 누가 많이 물렸는 줄 아세요? 이재명 씨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많이 샀다는 얘기인데 왜 4개월 만에 반토막까지 당하면서 손절을 했을까요? 왜?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이때 지지율 80% 넘고 막 그런다고 자기들끼리 막 그랬거든요. 왜 손절했을 것 같으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사놓고서 자기들 생각이 3개월 4개월도 못 가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냥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에요 그게. 이 당시에 김정은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싸웠잖아요. 뭘로요? 입으로.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그 북한이 이제 막 핵미사일 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그랬잖아요. 내 책상에는 더 큰 핵 버튼이 있다고, 핵단추 있다고. 네. 서로 막 늑다리 뭐 노인네 그러면서 막 욕하면서 싸웠잖아요. 서로 로켓맨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 다 평등하다 그래서 노인 공경 사상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고 있는 거야. 그때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팔은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동해상에 태평양에 미국 항공모함이 몇 대가 와가지고 막 연합훈련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가 있잖아요. 그 미군이 핵 항공모함 우리나라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했거든요. 여기가 마지막이었어요. 거의 마지막 훈련을 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전쟁 터지겠다 싶어서 잘라버린 거예요. 여기서 누가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특히 그랬던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9번 좀 많이 찍어주세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사람이라고 이게. 그럼 이제 보수 정권이면은 보수 테마 좀 누가 많이 샀겠어요?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샀겠죠. 그죠?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믿고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3, 4개월도 못 가고 손절한다니까요. 네. 네. 근데 결국에는 북한 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갔어요. 네? 갔다니까요. 언제요? 2월 달부터. 그러니까 한 9개월 걸렸나요? 그죠? 네. 5월 달부터 1년 내내 한 7개월 조정받고 2월 달부터 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10개월만 어금니 깎게 꼭 참았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으면 대충 2,000원대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7,900원까지 갔다니까요. 그죠? 네. 많이 갔어요. 이날리를 지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많이 사지 마시고 신용증 걸지 마세요. 신용증.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또 사는 거예요. 통일될 것 같다고. 웃기는 소리야.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통일될 것 같다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0.0001%도 안 된다고. 근데 그때 뉴스 보면은 꼭 통일될 것 같고 북한에 있는 그 푸짐하신 분이 그저 핵을 내려놓을 것 같고 핵 내려놓는 순간 북한은 저기 정권 뒤집어져요. 그걸로 버티고 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그거에 또 취해가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데서 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이런 데서 매수해서 어금니 이빨 안 깨질 만큼만 금 안 갈 만큼만 살짝 깨물고 홀딩하세요. 아셨죠? 네. 사람들이 많이 산 걸 사면은 정책주를 많이 산 걸 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아까 제가 우리 방에서 오늘 방산주 뭐 이런 거 샀다 그랬죠, 그죠? 그거 왜 샀는 줄 아세요? 아까 그 얘기하려다가 잠깐 끊어졌는데
왜 살게요? 네. 전 정권에서 핍박받은 업종이 방산업체예요. 방산. 대북주나 이렇게 북한 관련주를 많이 가면서 북한한테 위협이 되는 업종이나 이쪽은 다 죽여놨잖아요. 탈원전만 저기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방산업계도 거의 고사시켜놨어요. 풀로 따지면 제초제 아세요? 제초제? 네. 제초제 맞은 풀은요 잠시 뒤에 가보면 죽어있어요. 말라서 다음 날이나 가보면 다 죽어있거든요. 방산업계도 거의 고사시켜놨었어요. 그럼 현 정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자주국방 외치고 있고, 그죠?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할수록 우리랑 미국은 더 강하게 너희들을 압박할 거다 막 이러잖아요. 뭐 하겠어요? 무기 개발하고 열심히 개발해서 또 수출하겠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무기 체계를 버리고 있으니까 그 미국 쪽 무기를 쓸 텐데 거기랑 호환되는 그죠? 값싸면서 호환이 잘 되는 무기가 우리나라 무기거든요. 나중에 우리 현대한테 그 얘기 해드렸는데 미국은 A급 무기를 많이 팔죠. 근데 A급 진짜 좋은 무기는 우방한테도 안 팔아요. 미국이 탱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최신급은 안 판단 말이에요. 비행기도 그죠? 네, 좋은 건 안 팔아요. 제일 좋은 건 안 팔고 그 다음으로 좋은 건 우방한테만 그죠? 네, 팔게 하고 그러잖아요. 로키드 마틴 거 그죠? 네. 그럼 어디 거 써야 되겠어요? 미국 이제 무기체가 똑같은 우리나라예요. 방산업체를 띄워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을 추천 나간 이유가 이런 흉악한 그죠? 장세에도 올라가는 게 있어요. 한국 항공우주 이게 뭐예요? 카이 이현이 어서 오세요. 계속 올라가죠? 왜 그러겠어요? 이게 또 다른 현 정부 수혜준 거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시고 얘기 다 해드렸어요. 이게 원래 얘기 안 할 건데 우리 문자반 의원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후발주가 사놨다고요. 이거는 뭐 대형주급이니까 이건 중대형주급이니까 저기 하는 거예요. 보세요.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나. 아주 그냥 죽을 뻔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선대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정권에서 살려주게 돼 있어요. 앞에서 많이 간 거는 지금은 못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적당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시간이 또 9시가 다 됐네요.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내일 할까요?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왜 안 가고 버벅거리는지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이 얘기만 해도 한 2-30분 이상 걸리거든요. 이쪽 얘기하다 좀 이쪽이 마무리가 안 됐네요. 그죠? 네, 마무리가 안 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수혜주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네.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들어오실래요? 네. 인플레이션 수혜주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주들이 왜 못 가고 그러고 있는지는 이번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이니까 내일 하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거 보셔야 돼요. 네.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업체가 그냥 저기 북한이 핵실험하고 그래가지고 단기의 급등 뭐 상한가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방위 산업 자체를 정부에서 크게 키워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이랑 손잡고 뭐 기술 동맹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반도체만 신경 쓰실 게 아니고 이쪽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산 이쪽이요, 군수 산업이 이쪽이 큰 돈 버는 업종이에요. 돈 많이 벌어요. 네?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원자재, 기름이랑 농산물 있죠? 광물 그거 파는 게 그렇게 돈이 크게 돼요. 그게. 근데 그거는 기술력이 없어도 팔 수 있잖아요. 뭐 기름 뽑고 광산에서 뭐 석탄 캐는데 무슨 큰 기술력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방위산업은요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고 동맹이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방위산업이에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기 때문에 무기를 못 팔게 돼 있어요. 땡 잡은 거죠. 누가? 우리나라가. 안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땡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앞으로 이게 많이 갈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오늘 추천주 여기 문자반 회원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네. 뭐 비행기, 탱크 뭐 막 날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러면서 이제 네. 잠수함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막 날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뭐가 네. 홈페이지에 네. 찾아보세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내일은 저기 인플레이션하고 국제 원자재 동향,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최근에 왜 저렇게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어디 가시면 되냐면 요즘에 화물 노조에서 파업을 했죠. 그래서 여기저기 곳곳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죠. 뭐 소주가 없어요. 뭐 그런 데도 있고 지금 수소차 충전소에 수소가 없어서 충전 못하는 데도 생기고 막 그러죠, 그죠? 네. 그러면 거기서 테마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화물 노조 파업 수혜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안전한 게 뭘까요? 네, 물류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원들 여기 이제 듣고 있으니까 그 종목 잘 갖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를 지금 여기 무방 회원들이 듣고 계신 거예요. 원래 이런 얘기를 무방에서 잘 안 해요. 근데 여기 문자 보내는 좀 듣고 있으니까 네. 그냥 그 추천주 중에 물류 관련된 거 있죠. 네, 그거 조금 올라왔다고 조금 수익이라고 팔아버리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현금하지 마시고 매도 사인 나올 때까지 가지고 계세요. 아셨죠? 네. 물류 테마주는 원래 인플레이션 수혜주입니다. 근데 지금 화물 노조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혜주 중에서 물류주 있죠. 이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 물류 대란 일어나고 노조 파업했으면 물류 관련주들이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올라가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요. 올라간다니까요. 네. 제가 이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회사에서 안 좋은 얘기 나서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오히려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왜 테마가 형성되겠습니까? 테마가 형성되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왜 형성이 되죠? 예, 테마가 형성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왜 관심을 갖겠어요? 노조 파업했잖아요. 물류 대란 오면은 초등학생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술 좋아하잖아요. 소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 소주를 못 먹는 거예요. 마트에 가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이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슈가 형성되는 곳에 돈이 모이죠. 그러면 테마주가 형성되는 거고 거기에서 잠시나마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죠. 물류태 저기 화물노조 파업 수혜주가 이거 말고도 뭐 알코올 관련주도 있고 술 관련주들도 있는데 하시긴 하시되 알아서 잘 하시되 뭐예요? 예, 길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노조 파업이 순간 끝나버릴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 거기 때문에 노조 파업 수혜주는 짧게만 하고 적당히 먹고 나오는 겁니다. 예, 그냥 음식으로 따지면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을 뭐 이렇게 음미하면서 드시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냥 적당히 여기 이 집 맛있네 이거 뭐 그 정도로 드시지 뭐 짜장면을 뭐 한 30분 1시간씩 음미하시면서 이렇게 찬찬히 드시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냥 짜장면 네. 간단하게 한 끼 때우는 이왕이면 좀 맛있는 데 가서 먹으면 더 좋고 네. 그런 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일단 이제 그 인플레이션 수혜주 내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얘기하면 좋은데 시간이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김 실장님 잠깐만요. 김 실장 제 뒤에 이제 김 실장님이 방송하시는데 유튜브 들어가셔도 이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들으셔도 더 편하시겠죠, 그죠?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순환매가 돌리고 있다는데 그거 얘기하신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실제로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원전 테마주가 못 가면서 안 가는 거죠. 씨말린다고. 네. 그러면서 뭐 태양광 그다음 이런저런 신재생 에너지도 쭉 돌려요. 안 갈까요? 가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무더위가 시작되고 전기세 인상되고 그럼 뭐예요? 전기세 인상, 고유가 아까 얘기했죠. 유가 더 올라갈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이 되죠. 플러스 탄소 중립,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 테마주가 못 가는 동안 잠깐 올라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굴을 비웠더니 호랑이 굴을 비우니까 어떻게 돼요? 여우가 호랑이 왕인 척하는 것처럼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도움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여러분들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네, 좀 지루하실 텐데 좀만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내일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왜 저러고 있는지까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더 편안하게 주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걱정들 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셨죠? 네, 자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